새로운 녹취가 또 등장했습니다. 과거 전 민주당원이었던 유튜버 백광현 씨가 공개한 녹취인데, 대장동 민간 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뭐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평화군하고 유착했고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허리를 다 본 거야. 자, 굉장히 쫑긋쫑긋한 내용들이 들리죠.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넷이 합의를 본 거다 라는 내용이 녹취로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 내용은 지금 추정되기로는 2023년 봄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 나와서 유동규 씨가 3년만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완전 배치되는, 그러니까 3년만 살면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였다는 것이 이 녹취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만배가 다 짰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을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하는 이 통화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도의 머리를 굴렸겠죠. 네. 그래서 유동규가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라고 했었단 말과 네. 정작 2023년에는 그걸 김만배 씨가 했었다는 말과 어느 당시에 했었던 말이 국민들 듣기에 또 판사가 듣기에 정확한 말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년 전과 지금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최고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앞으로 받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네.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2심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한 거 저는 충분히 그런 신호로 남욱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얘기도 했었죠. 네.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 가족사진 보여주면서 다시 안 볼 거냐, 또는 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도 과거 재판받을 땐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변호사라면 누구보다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있을 때도 하지 않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한 그 상식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이번 녹취로 공개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검찰과 이 유동규 씨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계속해서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녹취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혹 제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술 내지는 주장 내용에 대한 신빙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그 녹취 내용에서는 지금 3년 정도 5종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4명이서 짜고 이러한 판을 짰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의혹이라든지 녹취에 드러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과 유동규 씨가 유착됐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공개된 그 녹취록을 보면 이 저쪽과 유착된 어떤 합의가 끝난 사람은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였다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과 유동규 유착설 반박하는 증거라고 어제 백광현 씨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설명했는데 민주당의 입장과 백광현 씨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는 석방된 후에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이다. 3년만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시 이재명 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그 수사다. 그런 진술들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모해 위증의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 김만배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은 민주당도 공범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비판해야 될 대상은 검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김만배 씨다라고 백광현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시점이 애매하네요. 지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2023년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술을 뒤엎는 듯한 그런 진술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시점으로 굉장히 의아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3년이면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였고요. 비상계엄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탄핵이 될지 파면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3년만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조차도 그때는 예측을 못할 때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대화 내용일까요? 저는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는 오히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네.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가장 높게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화 녹취록 자체보다는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더욱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